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브러쉬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진짜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이 두 개의 컨실러 브러쉬를 따라올 컨실러 브러쉬가 절대 없어요.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이라고? 다이소에서 이거 보이면은 쟁여오세요, 여러분. 제가 진짜 잘 쓰는 애들만 엄선해서 가져온 거니까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안녕 궁금이들, 안녕하세요, 안다입니다. 오늘은 우리 궁금이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주셨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바로 브러쉬 추천 영상입니다. 브러쉬 추천 영상은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그 뒤로는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게 좀 많이 바뀐 것도 있어가지고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브러쉬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너무 가격대가 좀 비싼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궁금이들이 구매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가격이 높은 것들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조금 저렴이 버전으로도 찾아왔거든요. 전반적으로 제가 좀 가성비가 좋은 브러쉬들로만 구성을 해봤어요. 제가 진짜 잘 쓰는 애들만 엄선해서 가져온 거니까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같이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일단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.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요거 화홍 M 브랜드의 163번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정말 얇고 정말 밀착이 잘 되고 파운데이션 바를 때 그냥 이 피부 결을 꾹꾹 눌러주면서 바르기가 좋거든요. 어떤 파운데이션이든 쫙 밀착되게 해주는 그런 브러쉬예요. 정말 애정하고 진짜 잘 쓰는 브러쉬입니다.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것들은 사용하기 전에 좀 기를 들여줘야 된다,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파운데이션 묻혀서 해도 붓자국 이런 거 하나도 안 남고 얇게 잘 발려요. 이거는 진짜 그냥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화홍 M 브랜드 자체의 브러쉬들이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얘도 조금 가격대가 비싼 편이라 가지고 살짝 저렴한 애 중에서 좀 잘 쓰는 제품이 웨이크메이크에서 이제 나온 스파츌라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스파츌라처럼 좀 얇게 발리는 그런 브러쉬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고 좀 섬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좀 잘 쓰는 편인데 저는 약간 이거에 비해서는 붓자국이 좀 많이 남고 좀 더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더 잘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이것도 괜찮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붓자국이 좀 남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파운데이션을 좀 펴발라주고 퍼프로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게 스파츌라 브러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사용해봤을 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쓱 바르는 것보다는 약간 여러 번 같은 곳을 문질러서 스파츌라 하듯이 좀 넓게 펴주는 게 더 예쁘게 잘 발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추천! 그 다음에는 컨실러 브러쉬인데요. 컨실러 브러쉬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개도 화홍 M 브랜드의 브러쉬거든요. 그 중에서도 저는 이 258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. 트러블 같은 것도 약간 끝으로 해가지고 옆면으로 눕혀서 두드려주면은 감쪽같이 커버가 되고 코 옆이나 좀 넓은 부위도 다 괜찮아가지고 딱 이런 미디움 크기라서 진짜 잘 쓰고요. 그리고 이제 이 255번은 조금 작은 컨실러 브러쉬인데 이건 크기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보통 뭐 점 같은 거나 아니면 조금 미세한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트러블이나 조금 넓은 부위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58번 그리고 조금 작은 주근깨나 점 같은 거 커버하고 싶다 하시면은 255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두 개의 컨실러 브러쉬를 따라올 컨실러 브러쉬가 진짜 절대 없어요. 진짜 저는 거의 얘네들만 쓰고 얘네들도 진짜 몇 개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합니다. 브러쉬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. 이제 이 컨실러 브러쉬의 대체품으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결이 너무 많이 남는다거나 너무 두껍게 발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다가 차라리 그냥 다이소나 아니면 올리브영에 파는 이런 립 브러쉬 있잖아요. 얇고 좀 맨들맨들하게 나와가지고 컨실러
컨실러 브러쉬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애매한 저렴한 컨실러 브러쉬들보다는 이런 립 브러쉬 사용하는 거 괜찮더라고요. 좀 저렴한 제품들도 대부분 매끈하게 잘 나와가지고 아무거나 사용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컨실러 브러쉬 하나 더 가성비 브러쉬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필리밀리의 811번 브러쉬인데 사선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데 좀 둥글둥글하고 약간 뚱뚱한 그런 브러쉬예요.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스팟 부위로 커버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넓은 부위 있잖아요. 모공이 많거나 좀 페인 흉터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콕콕 누르듯이 커버해주면은 커버가 잘 되고 메이크업 할 때 좀 뭉친 부분이 있어서 이 뭉친 부분을 좀 풀어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쓱쓱 쓸면서 하면은 이게 되게 잘 풀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제가 잘 쓰는 브러쉬입니다. 그러니까 모공이나 좀 요철이 많으신 분들, 좀 부분적으로 수정할 때 사용할 브러쉬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눈썹 그릴 때 사용하는 브러쉬인데요. 이거는 이렇게 양쪽 듀얼 타입으로 된 브러쉬이고요. 한쪽에는 스크류 브러쉬가 있고 한쪽에는 되게 얇은 미세한 빛 모양으로 된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. 저는 이 브러쉬 일단 좋았던 게 뚜껑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근데 보통 이렇게 듀얼로 브러쉬가 나오면은 뚜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 상태로 꽂아두면은 뭔가 먼지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브러쉬가 상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일단 뚜껑이 있는 것 자체에서 저는 아주 합격. 이 스크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눈썹 결 정리한다거나 속눈썹 살짝 정리한다거나 이럴 때 또 많이 쓰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약간의 탄성도 있고 해가지고 괜찮고요. 이 빛 부분 이것도 제가 굉장히 잘 쓰는데 마스카라가 뭐 너무 뭉치거나 조금 지저분하게 됐을 때 마스카라 좀 풀어줄 때 이거를 이렇게 살살 빗어주면은 좀 깔끔하게 풀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용도로 조금 사용을 하셔도 좋고 저는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약간 머리 정리할 때 디테일하게 약간 이렇게 잔머리나 이런 거 정리할 때 아주 잘 쓰거든요. 오히려 이게 꼬리빗보다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셔도 진짜 편하게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거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컨투어 브러쉬인데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거는 플릭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브러쉬들이거든요. 이 브러쉬를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들이랑 좀 개발을 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윤곽 브러쉬 4종이 나왔는데 그 4종이 함경식 쌤이랑 개발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3개 가지고 왔습니다. 하나는 코 부분에 음영을 조금 더 넓게 잡을 수 있는 브러쉬가 있고요. 그리고 하나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나온 제품이고 그리고 이 커다란 거는 페이스 컨투어링 제품입니다. 이 노즈 브릿지 컨투어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기도 콧대를 약간 넓게 감싸는 정도의 크기예요. 뭉치지 않게 은은하게 그림자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브러쉬 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 길이도 약간 길어서 좀 후들후들해가지고 진짜 음영이 엄청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더라고요. 쉐딩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막 뭉치고 너무 과하게 되고 이러셨던 분들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쉐딩을 더 확실히 잡고 싶을 때는 전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 사용을 하는데 콧볼에 사용하는 브러쉬가 있는데 그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모가 짧고 좀 똥똥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발색이 좀 세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좋아가지고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지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더 나는 발색이 확실한 게 좋다 하면은 그 콧볼 브러쉬로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은은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하이라이터 이 브러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페이스 컨투어링 브러쉬 이거는 이제 되게 동글동글한 그런 브러쉬거든요. 원래 예전에는 컨투어링 할 때 사선 모양의 브러쉬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좀 동그란 브러쉬로 음영을 자연스럽게 굴리면서 넣어주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동그란 브러쉬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 턱 끝에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굴리면서 턱 라인을 타고 내려오듯이 이런 식으로 쉐딩을 해주면은 쉐딩이 진짜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요.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처음에 이거 보고 가격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높지 않더라고요. 이 정도 퀄리티에 이 가격이라고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꼭
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은 파우더 브러쉬인데요. 저는 전체적으로 파우더 할 때는 파우더 한 듯 안 한 듯하게 올려주거나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큰 브러쉬 하나랑 조금 작은 브러쉬 하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. 일단은 이 작은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플라리아 브랜드의 48번 브러쉬인데요. 조금 납작한데 살짝 통통한 이런 브러쉬거든요. 섀도우로 사용하기도 애매하고 블러셔로 사용하기도 애매한 크기의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거 부분적으로 파우더 터치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. 팔자주름 부분이라던가 눈두덩이나 뭐 미간, 입술 옆에 부분적으로 터치해주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이쪽 면으로 이런 코 옆이나 좀 좁은 부분 있잖아요.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파우더를 쏙쏙 집어넣어주기 굉장히 좋아요. 크기도 딱 적당하고 파우더도 아주 밀착도 잘 되고 해가지고 진짜 이것도 정말 잘 쓰는 브러쉬예요. 그리고 이제 큰 파우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살짝 취향 차이가 있는데 동글동글한 그런 파우더 브러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약간 긴 좀 후드루드한 브러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보통 이런 브러쉬를 좀 좋아하거든요. 이게 웨이크메이크에 파우더 구매하면은 같이 증정으로 나왔던 그런 브러쉬거든요. 동그랗게 생겼는데 좀 납작한 통통한 좀 펜 브러쉬 같은 이런 느낌의 파우더 브러쉬를 좋아해요.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넓은 부위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얇게 올라가거든요. 전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다 보니까 유분감을 완전 확실하게 잡는 것보다는 한 50%만 잡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브러쉬를 좋아합니다. 여기 기획 세트에 있었던 브러쉬인데 제가 이 브러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러 이 브러쉬를 위해서 여러 개 기획 세트를 쟁였었어요. 얘가 따로 판매는 안 하더라고요. 따로 판매 부탁드립니다. 웨이크메이크. 제가 너무 잘 써요. 요거랑 그나마 조금 비슷한 게 요거 안시의 TREE라고 하는 브러쉬인데 요게 그나마 모양이나 요런 게 비슷하기는 한데 크기가 얘보다는 조금 더 짧다 보니까 힘이 아무래도 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파우더가 얘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요걸 좋아하지만 이제 비슷한 브러쉬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도 나쁘진 않아요. 사용 방법에서 살짝 차이가 있는 게 요거는 넓고 좀 후들후들하다 보니까 파우더 할 때 이렇게 살짝 두드리면서 해주시면은 좀 얇게 올릴 수 있거든요. 이거는 약간 두드리는 것보다는 살짝은 이렇게 쓸면서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파우더가 잘 올라가더라고요. 그 부분 조금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하이라이터 브러쉬인데요. 제가 하이라이터 브러쉬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진짜 정말 잘 쓰는 브러쉬가 있어요. 바로 이 브러쉬입니다. 안시의 이브 304 브러쉬거든요. 길이감이 길고 뾰족한 그런 브러쉬예요. 이걸 대체 어디다 쓰나 하는 그런 모양인데 이거 하이라이터 할 때 진짜 좋아요. 이게 길고 좀 뾰족하다 보니까 이런 눈 앞이나 코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하이라이터 넣어주기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뾰족한 거 잘못 쓰면은 너무 하이라이터가 진짜 스티커 붙인 것처럼 좀 경계가 생겨서 안 예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좀 후들후들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되게 예쁘게 잘 올라가거든요. 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올려준 다음에 약간 이렇게 가로로 쓸면서 해주면은 블렌딩도 되면서 진짜 하이라이터 예쁘게 올라가요.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것도 추천드려요.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일단은 베이스 섀도우로 잘 쓰는 브러쉬인데요. 하나는 안시의 에보니 19번이고요. 하나는 안시의 에보니 29번입니다. 일단은 이 19번 같은 경우에는 납작한 모양의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인데요. 이거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치고 조금 크기가 큰 편이거든요. 저는 진짜 그냥 처음에 완전 밝은 컬러 올려줄 때나 섀도우 할 때 좀 많이 뭉치고 좀 그라데이션 예쁘게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넓은 브러쉬로 여러 번 문질러 주면은 블렌딩이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
아니면은 아이 메이크업이랑 블러셔 색감이랑 이어서 하시는 메이크업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언더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 하면서 아래쪽으로 살짝 터치해서 블러셔랑 좀 이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도 괜찮거든요. 베이스 섀도우로 딱 했을 때 은은하게 가루 안 날리고 아주 밀착력 있게 잘 발려서 되게 잘 쓰는 브러쉬입니다. 그 다음에 29번은 19번보다는 조금 작은 브러쉬예요. 그래서 이건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베이스 섀도우 할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좋아요. 눈두덩이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눈두덩이 진짜 이렇게 감싸는 정도의 크기거든요. 그래서 그냥 베이스 섀도우 바르기에 딱 적당한 크기. 제가 거의 이 브러쉬들을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 진짜 맨날 쓰는데도 모가 엄청 부드럽고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오래오래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브러쉬들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포인트 섀도우 넣을 때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 피카소 꼴레지오니의 19번 브러쉬인데 이거는 짧은 총알 모양의 브러쉬예요. 저는 이제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알 모양을 좀 좋아하거든요. 이런 총알 모양이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눈 앞머리 쪽이나 이런 데까지 좀 포인트로 넣어주기 좋고 애교살 같이 이렇게 얇은 부분에도 컬러를 포인트로 넣어주기 좋아서 이 총알 모양을 좋아합니다. 근데 이 피카소도 조금 가격대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가성비 느낌스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. 플라리아의 37번 브러쉬입니다. 이것도 총알 모양인데 플라리아가 피카소 브러쉬보다는 약간 더 동글동글하고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이 플라리아 브러쉬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 가지고 이걸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조금 더 딥한 음영을 잡을 때 사용하는 음영 섀도우 브러쉬가 있는데요. 이것도 안씨 브러쉬고요. 151번 브러쉬인데 이거는 길이가 굉장히 짧고 조금 와이드하고 납작한 그런 브러쉬예요. 좀 어두운 음영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역이 넓어지면 너무 스모키해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음영을 좀 얇게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. 이게 조금 납작하다 보니까 적당한 넓이로 음영을 넣을 수 있어서 이거 손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.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아이라인 풀어줄 때 그 위에 음영 쌓을 때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러모로 음영 브러쉬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라인 브러쉬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잉글롯의 42T라고 하는 브러쉬이고요. 진짜 얇고 사선 모양으로 된 그런 브러쉬인데 이거는 그냥 리퀴드 아이라이너 같은 거 묻혀서 아이라인 그릴 때도 괜찮고요. 좀 진한 아이라인용 섀도우 같은 거 바를 때도 괜찮고 그리고 뒤트임 할 때도 진짜 얇게 뒤트임 되는 그런 브러쉬이고요. 그리고 애교살 밑에 음영 잡을 때도 음영이 너무 커지지 않게 얇게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라 가지고 되게 많이 쓰는 브러쉬입니다. 근데 이게 또 가격대가 조금 있는 브러쉬예요. 가격이 조금 있지만 그만큼의 제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브러쉬가 정말 괜찮은 브러쉬인데 조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대체로 비슷한 제품을 추천을 드리자면 플라리아의 41번 브러쉬고요. 이것도 되게 작고 사선으로 돼 있는 브러쉬여서 이것도 이제 대체로 사용하기는 괜찮은데 조금 다른 게 얘보다 얘가 살짝 통통해요.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짧거든요. 플라리아 브러쉬가. 그래서 발색이 조금 더 세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. 잉글롯 브러쉬가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 하면은 이제 대체품 정도로는 괜찮은데 저는 조금 더 투자해서 잉글롯 브러쉬를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. 다음은 블러셔 브러쉬입니다. 이제 블러셔 브러쉬는 타입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. 크림치크나 젤리 타입의 블러셔 같은 거 바를 때 사용하는 브러쉬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파우더 블러셔 사용할 때 하는 브러쉬가 있거든요. 크림치크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가 비오브의 브러쉬인데요.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이고요. 근데 보통 이런 브러쉬들이 좀 촉촉한 타입의 애들이 묻어버리면은 브러쉬들끼리 뭉쳐서 사용했을 때 점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브러쉬 결자국 그대로.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
예쁘게 블러리하게 아주 잘 발려요. 그래서 제가 보통 크림치크라던가 이런 거 바를 때는 꼭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크기도 딱 적당하고 결 자국 같은 것도 안 남고 이래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파우더 블러셔 할 때는 잘 쓰는 브러쉬가 피카소 콜레지오니의 108번과 14번입니다. 108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살짝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이스 블러셔 할 때 좋고요. 포인트로 블러셔 올려주고 싶을 때는 이 14번. 이걸로 딱 이 앞볼 쪽에만. 이 피카소는 사실 말할 것도 없이 제품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진짜 몇 년 동안 써도 아주 잘 쓰고 있고 모 자체도 되게 부드러워서 파우더가 뭉치거나 할 것 없이 너무 블러리하게 잘 올라가요. 그래서 이 두 개가 파우더 블러셔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이고요. 이제 조금 저렴이로다가 제가 블러셔 브러쉬로 잘 쓰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블러셔 브러쉬인데 제가 이 블러셔 브러쉬를 몇 년 전인가 한번 우연히 사고 너무 좋아서 여러 개 쟁여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. 이거는 되게 동글동글한 그런 모양이에요. 블러셔 딱 이렇게 묻혔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이 묻고 외곽 부분은 조금 덜 묻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블러리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. 그리고 크기도 딱 얹었을 때 적당히 이제 앞볼 쪽을 좀 꽉 차는 정도의 크기라서 블러셔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브러쉬예요. 그냥 이거는 가격을 좀 저렴한 걸 떠나서 그냥 잘 쓰는 브러쉬입니다. 다이소에서 이거 보이면은 쟁여오세요, 여러분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립 브러쉬인데요. 이것도 다이소 브러쉬입니다. 이거는 원래 섀도우 브러쉬로 나온 제품이고요. 근데 저는 섀도우 브러쉬 말고 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. 이게 좀 짧고 똥똥하다 보니까 립 라인 같은 거 이렇게 블렌딩 할 때도 괜찮고요. 입술 안쪽에서 포인트 컬러 블렌딩 할 때도 괜찮고요. 앞에 보면은 여기가 약간 파여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좋아요.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뷰티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이 립 브러쉬로 사용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. 그래서 이것도 다이소 가서 보면 쟁여오기. 네,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말 잘 쓰는 브러쉬들 우리 궁금이들한테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요. 광고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엄선해서 이렇게 소개를 쫙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가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!